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 가끔 머리가 좀 뿌옇게 느껴지시나요?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신 커피를 어디에 두었는지 까먹거나, 오랜 친구의 이름을 갑자기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생기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거든요. 특히 60대 이후로 들어서면 몸도 마음도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기억력이 약해지는 건 우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런 신호가 보이면 뇌가 위험하다. 기억력 저하의 전조 4가지예요. 이 4가지 신호를 미리 알아두면 작은 변화로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와 실생활 팁을 공유하면서 하나씩 풀어가 보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기억력 저하의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잦은 망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어제 먹은 저녁 메뉴를 기억 못하거나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을 깜빡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분은 손주들의 생일조차 잊어버리는 일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이게 지속되면 걱정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세포가 약해지는데 특히 스트레스나 부족한 수면이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강조하나 하면 이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이에요. 이제 이 신호를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일상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제 한 일을 메모장에 적어보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산책을 했고,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먹었다라고 적는 거예요. 이 습관을 들이면 잊어버린 부분이 눈에 띄게 돼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메모 앱을 사용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간단한 앱을 다운로드해서 쓰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하루에 한두 번만 해도 효과가 커요. 예를 들어, 약 먹는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하면 깜빡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제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또,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겠어요. 오늘 뭐 했어? 라고 서로 물어보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기도 하고 관계도 돈독해지죠. 이 신호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왜 뇌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면서 뇌 혈류가 줄어들고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단이 중요해요. 매일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 1개와 바나나를 먹으면 뇌에 좋은 비타민이 공급돼요.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는 간단한 스무디예요. 바나나, 딸기, 우유를 블렌더에 넣고 갈아서 마시는 거예요. 이게 맛있을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죠.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면 뇌에 산소가 더 잘 공급되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공원이 있어서 매일 아침 그곳을 걸어요. 처음에는 피곤할 수 있지만 지속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만약에 신호가 너무 자주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는 걸 추천해요.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검사를 해주실 테니까요. 하지만 무섭지 않아요.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이제 잦은 망각에 대해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은 차키를 찾느라 하루 종일 헤매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셨지만 이게 반복되자 불안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해드렸어요. 항상 같은 곳에 두세우라고요. 예를 들어, 차 키는 문 옆 서랍에, 지갑은 테이블 위에 고정적으로 놓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큰 도움이 돼요. 또, 사진을 찍는 것도 좋겠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매일의 순간을 기록하면 나중에 보면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어요. 제가 해본 결과 이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더라고요.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나는 아직도 할 수 있어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호를 인지하고 나면 삶이 더 주도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잠깐, 이 첫 번째 신호를 마무지기 전에 왜 이게 60대 이상에게 특히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어요. 젊을 때는 몸이 강해서 회복이 빠르지만 나이 들면 회복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미리 챙기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에 하루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잘한 일은 뭐였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강화해요. 제가 추천하는 책도 있어요. 기억력 강화 같은 간단한 책을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페이지씩 천천히 읽다 보면 재미있어져요. 또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어요.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게 외로움을 줄이고 뇌를 활기차게 해요.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신호는 집중력 감소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TV를 보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에 빠지거나 책을 읽다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옛날에는 신문을 한 번에 다 읽으셨는데 요즘은 한 페이지 읽는데도 고생하신다고 하세요. 이 신호는 뇌가 피로해진 증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서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우울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두 번째 신호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하루를 잘 관리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뇌를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줘요. 제가 매일 하는 루틴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지속하면 효과를 보실 거예요. 또 작업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청소를 할 때 먼저 거실부터라고 생각하며 하나씩 처리하세요. 이 방법으로 과부하를 피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걸 적용해서 집안일을 더 즐겁게 해요. 집중력 감소를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뇌가 산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이 필수예요. 매일 20분 정도 걷는 거예요. 공원에서 나무를 보며 걸으면 마음이 맑아져요. 제가 추천하는 건 뇌 트레이닝 앱이에요. 간단한 퍼즐 게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매일 조금씩 하면 뇌가 강화돼요. 예를 들어 숫자 맞추기나 단어 찾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만약에 신호가 심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 도와주면 부담이 줄어요. 나랑 함께 산책해 줄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를 좋게 하고 집중력을 회복해요. 세 번째 신호는 기분 변화예요. 이게 기억력 저하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갑자기 짜증이 나거나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예전에는 밝으셨는데 요즘은 자주 슬퍼하신다고 하세요. 이 신호는 뇌의 화학적 균형이 깨진 것일 수 있어요. 나이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차리면
조기에 마음을 챙길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신호를 다루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매일 감사 일기를 쓰세요. 오늘 감사한 일은 뭐였을까? 라고 적는 거예요. 이게 기분을 좋게 해요. 제가 해본 결과 이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여줬어요. 또 취미 활동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기요. 이게 뇌를 자극하고 행복감을 줘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기분 어때? 라고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외로움을 없애요. 이 세 가지 신호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 신호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더 공유해 보겠어요. 이제 세 번째 신호인 기분 변화를 마무지면서 각 신호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력 저하의 전조 심통들이 나타날 때 이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닌 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의 회복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상에서 작은 변화로 대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신호 잦은 망각, 집중력 감소, 기분 변화를 바탕으로 오늘은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공간 지각력 저하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방향을 잃거나 물건을 집을 때 손이 떨려서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분은 예전에는 손재주가 좋으셨는데 요즘은 찻잔을 들 때 자꾸 떨어뜨리신다고 하세요. 이 신호는 뇌의 시상하부나 시각운동 통합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 들면서 뇌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영양 부족으로 인해 공간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일상생활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혼자 외출할 때 길을 잃거나 부엌에서 요리하다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신호를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하면 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네 번째 신호인 공간 지각력 저하를 더 자세히 알아보죠. 먼저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이웃 어르신 한 분은 자동차를 주차할 때 자주 벽에 부딪히신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운전 실력이 떨어진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이게 반복되면서 불안해지셨어요. 이 현상은 뇌의 후두엽이 약해지면서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세포 손상이 일어나지만 스트레스나 부족한 운동이 이걸 가속화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나 하면 이 신호가 치매의 초기 징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조기 발견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신호를 어떻게 확인하고 대처할지 실생활 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상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물건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냉장고는 여기, 문은 저기라고 스스로 말하면서요. 이 습관이 뇌의 공간인지 기능을 자극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한 퍼즐 활동이에요. 스마트폰 앱으로 블록 쌓기나 미로 게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하루 10분만 해도 효과가 커요. 실제로 저는 이 앱을 사용해서 제 공간 지각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또 가족과 함께 놀이를 해보는 건 어떠세요? 예를 들어 보드게임처럼 카드를 놓고 찾는 게임을 하면 재미있게 뇌를 훈련할 수 있어요. 이게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 신호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왜 뇌의 공간, 지각력이 약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면서 뇌 혈류가 줄어들고 비타민 B12나 D가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단 관리가 중요해요. 매일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과 시금치를 먹으면 뇌에 필요한 영양이 공급돼요.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는 영양 파킷 샐러드예요. 상추, 토마토, 아보카도를 섞어서 올리브유를 뿌려 먹는 거예요. 이게 맛있을 뿐만 아니라 뇌의 혈관 건강을 돕죠.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루에 15분 정도 균형 운동을 하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요가 클래스도 있어서 그곳에 가서 따라해요. 처음에는 피곤할 수 있지만 지속하면 몸의 균형감이 좋아져요. 만약에 신호가 너무 자주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는 걸 추천해요. 신경과 전문의가 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줄 거예요. 여러분, 조기 대처가 핵심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 이런 검사를 받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이 네 번째 신호를 마무지기 전에 왜 60대 이상에게 이게 특히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어요. 젊을 때는 뇌가 유연해서 빠르게 적응하지만 나이 들면 회복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예방이 필수예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에 하루를 되새기며 오늘 공간적으로 어려웠던 점은 뭐였을까? 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뇌를 자극하고 다음 날을 더 준비되게 해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시각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큰 글씨의 지도 앱이나 집안에서 방향 안내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큰 안정을 주죠. 또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세요.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함께 산책하거나 공원에서 방향 게임을 하면 서로 돕고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외로움을 줄이고 뇌를 활기차게 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신호를 모두 알아본 지금 실제로 어떻게 일상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죠. 이제 각 신호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적인 루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아침 루틴이 중요하다는 걸 앞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5 골든 모닝 루틴 중에서 다음 두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어요. 이 루틴들은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건강한 아침 식사는 기억력 저하의 전조 심통들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면 뇌가 하루 종일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앞서 잦은 망각 신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뇌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죠. 제가 추천하는 건강한 아침 식사는 간단하면서도 영양 균형이 맞춰진 메뉴예요. 먼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하세요. 아침에 사과, 바나나, 그리고 시금치를 포함한 스무디를 마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만드는 레시피를 공유해 볼게요. 재료는 바나나 하나, 딸기 몇 알, 시금치 한 줌, 그리고 저지방 우유나 물을 넣어서 블렌더로 갈아요. 이 스무디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해요. 실제로 제가 이걸 먹기 시작한 후에 아침에 머리가 더 맑아졌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만약 블렌더가 없으시면 그냥 과일을 썰어서 요거트와 섞어 먹는 것도 좋아요. 이 식단의 핵심은 당분과 지방을 적게, 단백질과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란 프라이를 추가하면 단백질이 보충되죠.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아침에 빵만 드시다가 이 루틴을 따라 하시더니 기억력이 좋아지셨다고 해요.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건강한 아침 식사가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비타민C와 E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기분 변화나 공간 지각력 저하를 막을 수 있어요. 이 루틴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아침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7시쯤 일어나서 먼저 물 한 잔을 마시고 7시 30분에 식사를 준비하세요.
이 과정에서 뇌를 자극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식사 전 명상이에요. 5분 동안 눈을 감고 오늘의 건강한 식사가 내 뇌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식사를 더 즐겁게 해요. 또 식단을 다양하게 해서 지루함을 피하세요. 한 주에 사과와 바나나를 번갈아 가며 먹는 거예요. 만약 건강한 아침 식사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오늘 뭐 먹을까? 라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 재미있어요. 이 루틴의 장점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투자라는 점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 이 습관을 들이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네 번째 신호인 공간 지각력 저하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영양이 잘 공급되면 몸의 균형감이 좋아지거든요. 여러분, 이걸 실천하다 보면 잦은 망각이나 집중력 감소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서 부드러운 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산책은 골든 모닝 루틴 중에서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활동이에요. 아침에 가볍게 걷는 건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한 집중력 감소 신호에서 뇌가 피로해지면 집중이 떨어지는데 산책이 이걸 방지해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루틴은 동네 공원을 20-30분 정도 걸으며 나무와 꽃을 감상하는 거예요. 이 활동은 심장박동을 높여내 혈류를 증가시키고 엔도르핀을 분비해서 기분 변화를 막아줘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나이 들면서 뇌의 혈관이 좁아지기 쉽고 이로 인해 공간 지각력 저하나 잦은 망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드러운 산책은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산책은 정말로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활동으로 아침에 뇌를 깨우는데 딱 맞아요. 제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며 느끼는 건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마음을 평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활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줘요.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한 잦은 망각이나 집중력 감소 신호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산책 중에 자연을 관찰하면 뇌가 휴식을 취하면서도 자극을 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산책할 때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는 거예요. 저 나무는 어떤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며 뇌를 활성화하세요. 실제로 저는 이 습관으로 하루를 더 명확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20분만 투자해보세요. 만약 혼자 걷는 게 지루하다면 동네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하세요. 함께 걸으며 오늘 계획을 이야기하자고 제안하면 관계도 좋아지고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이 루틴의 장점은 부드럽게 시작해서 누구나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골든 모닝 루틴의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바로 감사 일기 쓰기예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한 점을 적는 이 습관은 뇌의 기분 변화를 막고 전체적인 뇌 건강을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감사일기 쓰기는 왜 골든 모닝 루틴의 핵심 포인트일까요? 나이 들면서 기분 변화가 자주 생기는데 이건 뇌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스트레스나 외로움이 쌓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신호인 기분 변화와 직결되죠. 예를 들어 갑자기 무기력하거나 짜증이 나는 날이 많아지면 뇌가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 일기를 쓰면 뇌가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게 돼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신 후 노트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감사한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 가족과 나눴던 따뜻한 대화, 건강한 몸, 그리고 오늘의 새 아침이라고 써보세요. 이 습관을 들이면
뇌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기억력 저하의 다른 신호들도 자연스럽게 개선돼요.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감사하는 행위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서 집중력과 공간 지각력을 높여줘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분은 이 루틴을 시작한 후에 잦은 망각이 줄었다고 하세요. 매일 감사한 걸 적다 보니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느끼고 잊어버리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감사 일기 쓰기를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아침 루틴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으세요. 예를 들어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한 후에 50분 정도 시간을 내요. 처음에는 뭐라고 적을지 모를 수 있지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다나 어제 본 TV 프로그램이 재미있었다 같은 소소한 일로요. 제가 추천하는 도구는 노트북이나 앱이에요. 스마트폰에 감사일기 앱을 다운로드하면 매일 알림이 와서 편해요. 만약 글쓰기가 어렵다면 목소리로 녹음하는 것도 좋아요. 오늘 감사한 건 이라고 말하면서요. 이 방법으로 뇌를 자극하면 네 번째 신호인 공간 지각력 저하도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한 생각이 스트레스를 줄여 뇌의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 루틴을 통해 기분 변화가 덜해졌고 일상에서 더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시도해보세요. 아마도 첫 주쯤 되면 하루가 더 밝게 느껴질 거예요. 가족과 함께 이 루틴을 공유하면 더 좋겠어요. 너도 감사한 걸 적어보자고 제안하며 서로 읽어주면 재미있고 관계도 돈독해져요. 이제 골든 모닝 루틴에 대해 네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포인트는 짧은 명상이에요. 아침에 명상을 하는 건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앞서 두 번째 신호인 집중력 감소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나이 들면서 뇌가 쉽게 피로해지는데 명상은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해줘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명상은 10분 정도예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면서 내 뇌가 건강해지고 있어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행위가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킨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60대 이상에서는 뇌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명상을 통해 예방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명상을 시작한 후에 공간 지각력 저하가 개선됐다고 해요. 전에 물건을 떨어뜨리곤 했는데 이제는 손이 더 안정적이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명상은 뇌의 혈관을 이완시키고 산소를 더 잘 공급하게 해서 잦은 망각이나 기분 변화를 막아줘요. 명상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신가요? 걱정 마세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아침 식사와 산책 후에 편안한 자리에 앉으세요. 눈을 감고 코로 깊게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가이드 명상 앱을 사용하는 거예요. 앱에서 뇌 건강 명상을 검색하면 나이 든 분들을 위한 간단한 안내가 나와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만약 혼자서 어려우면 동네 커뮤니티나 온라인 그룹에서 함께 하세요. 아침 명상 모임에 참여하면 서로 격려하며 할 수 있어요. 이 루틴의 장점은 명상을 통해 뇌를 재충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명상을 한 후에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지고 4가지 신호 중 어떤 것도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침에 이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 저하의 전조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일기처럼 명상도 가족과 공유하세요. 나랑 함께 명상해 볼래? 라고 말하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골든 모닝 루틴의 5번째 포인트는 뇌 자극 활동이에요. 아침에 간단한 뇌 훈련을 하는 건 모든 신호를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데 최고예요.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잦은 망각이나 집중력 감소를 위해
퍼즐이나 단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뇌 세포가 약해지기 쉽지만 이 활동은 뇌를 활기차게 만들어줘요. 제가 매일 아침 하는 건 스마트폰 앱으로 숫자 맞추기나 미로 풀기를 10분 정도예요. 이게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해요. 왜 이게 효과적인가 하면 뇌 자극 활동은 도파민을 증가시켜 기분 변화를 막고 공간 지각력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이 루틴을 시작한 후에 귀를 잃는 일이 줄었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매일 뇌 훈련을 하면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 뇌 자극 활동을 실천하려면 아침 루틴의 마지막에 끼워 넣으세요. 예를 들어 명상 후에 앱을 열고 플레이하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매일 조금씩 도전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앱은 뇌 트레이닝 시리즈예요. 숫자, 단어, 심지어 간단한 기억 게임이 있어요. 만약 앱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종이와 펜으로 하세요. 예를 들어 어제의 일기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되새기는 거예요. 이 활동은 4가지 신호를 모두 다루면서 일상을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줘요. 가족과 함께하면 더 좋겠어요. 아침에 함께 게임해보자고 제안하면 재미있고 교육적이에요. 저는 이 루틴으로 뇌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5 골든 모닝 루틴을 모두 실천하면 기억력 저하의 전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5 골든 모닝 루틴을 통해 각 신호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리하며 마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루틴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잦은 망각에는 건강한 아침 식사가, 집중력 감소에는 부드러운 산책이, 기분 변화에는 감사 일기와 명상이, 공간 지각력 저하에는 뇌 자극 활동이 도움이 돼요. 매일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면 60대 이후의 삶이 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경험한 대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할 수 있어, 내 뇌는 강해질 수 있어라고 자신에게 말하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뇌 건강이 더 나아지길 바래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